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워낙 작은 소도시라서 누가 기침 소리만 내도 다음날 누가 기침을 했대? 하고 동네 사람들 전부가 알 정도로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게다가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 이 동네 소식은 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토박이이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귀농이네 귀촌이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부쩍 늘긴 했지만 누구네 이사가고 누구네 결혼하고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고 어쨌든 한 달에 건너 소식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국회의원 나가라고 농담을 할 정도니까요. 나름 동네에서 마당발로 불리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에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30여 년 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 때문인데요. 그 친구는 여고 시절 때도 미모로 이 동네를 휘어잡았던 친구였어요. 춤추며 노래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당시에도 남자들 여럿 올렸던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한다고 서울에 올라갔고 의사 만나서 시집 갔다는 얘기 이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30년 만에 얼마나 변했을까 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를 찾아갔죠. 여전히 그 미모는 어딜 안 가더군요. 큼지막한 사슴 눈망울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여전히 예쁘더군요. 변하지 않은 모습에 잠시나마 시간을 되돌려 여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살아온 인생도 참 박복하더군요. 남편을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홀로 계신 어머님도 서울로 모시고 올라갔지만 아이가 안 생겨서 시댁의 눈치를 받으며 살았고 작년에 남편이 사고로 죽자마자 시댁에선 집안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나와보니 갈 곳도 딱히 없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이제는 고아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쉬는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사 남편을 만났으니 유산 좀 물려주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 말에 친구가 깔깔 웃으며 의사 남편은 잘못된 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의사가 아니라 이발사였는데 아마 남편이 하얀 가운 입은 걸 보고 누군가 의사로 착각해서 소문을 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우습든지 서로 깔깔거리는데 정말 여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 후 하나뿐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배운 것은 남편에게 배운 이발 기술뿐인지라 그걸 기초로 해서 미용사 자격증도 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향에서 미용실을 하며 사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열심히 산 친구를 돕고 싶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인맥밖에 없으니 열심히 발품을 팔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뀐 동네 분위기도 좀 알려주고 친구가 동네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소개도 시켜주고 인사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 집안일에 잠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남편이 엄청나게 짜증을 내더군요. 도대체 당신은 그 여자 몸종이야? 뭐 그렇게 못 도와줘서 안달이야? 남편이 말이 엄청나게 섭섭하긴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물러설 순 없어서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생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곤 친구 일이라면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네 외곽이긴 했지만 빈 가게가 하나 나와서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친구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히려 너무 번화가가 아니라서 기존 미용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하더군요. 하긴 시골 텃세도 만만치 않은 터라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해줬죠. 너무 외곽이라 섭섭해 할 만도 한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친구는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식 날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며 펑펑 울더군요. 미용실 한켠에서 친구랑 둘이 마시는 맥주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와 저도 시원한 맥주처럼 시원하게 우정을 나누며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저의 큰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오픈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동네의 남자들이 자꾸 친구의 미용실을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잘 깎으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친구네 매상도 올려줄 건 몇 번 가봤지만 친구 솜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몇 달 사이에 솜씨가 급하게 좋아질 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왜 하필 남자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소문이 생긴 건지 의아하더군요. 그래서 친구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미용실 분위기였고 안쪽엔 친구가 숙식을 하는 주방과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맥주가 좀 있긴 했는데 날이 더워서 밤에 홀쩍홀쩍 마신다고 하더군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별 의심을 안 했습니다. 잘 지내? 손님은 많이 와? 형식적인 얘기를 주고받곤 집으로 돌아왔죠. 동네 사람들이 이 친구를 질투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마침 밖에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하고 고스톱 한 판 치러 간다는 겁니다. 주변에 유흥시설이 딱히 없다 보니 자주 만나서 점당 10원, 100원짜리 고스톱을 주로 치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고스톱을 치러 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슬쩍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 뒤를 밟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 친구 미용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고스톱 친다는 사람이 왜 내 친구 미용실로 가는 거지? 그러니 온갖 잡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남편과 내 친구가 눈이 맞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것들을 확 덮쳐? 아니면 가게에 불을 질러?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 눈으로 남편과 친구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셔터를 내렸더군요. 셔터에 귀를 바짝 대니까 남녀 웃음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애매한 겁니다. 친구랑 가게 계약을 할 때 이미 구조를 전부 파악한지라 가게 뒤편으로 돌아가서 꺼져 있는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가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 스톱! 야, 피박에 멍박이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남편은 고스톱을 치고 있더군요. 옆에서 친구가 깔깔 웃으며 남편에게 돈 따면 자릿세 두둑히 주고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좀 멍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의심을 했나? 이런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요. 당구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심지어 파출소와 복덕방에서도 고스톱을 치는데 친구 미용실에서 고스톱 치는 게 뭐 이상한 일이라고. 내가 환풍기 사이로 들리는 소리까지 몰래 들어야 하나?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친구가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라도 받을까봐 이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미용실이라 장사도 안 되고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누가 고스톱 치게 가게 좀 빌려주고 술이나 안주 좀 내다 주면 술값이랑 자릿세랑 두둑이 주겠다는 말에 한 번, 두 번 허락하다 보니 요즘 고스톱 치는 동네 아저씨들이 좀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말이 좀 석연치 않긴 했지만 동네 분위기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좋게 소문나면 생활하기 힘들 테니 이젠 그만두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죠.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친구가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어제 친구 미용실에서 고스톱 쳤다며? 누구랑 쳤어? 이렇게 먼저 가볍게 물었죠. 남편은 굉장히 당황한 듯 어버버거리더니 대충 둘러대며 말하는 겁니다. 낌새가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앞으로는 친구 미용실 가서 고스톱 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알았냐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뭔가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설마가 사람 잡더군요. 며칠 후 친구 미용실 앞에서 동네 아줌마와 친구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 아줌마 남편이랑 친구랑 미용실 안방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다가 현장을 들켰다는 거예요. 친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고 맞고를 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소문이 안 좋게 난터라 누구 하나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그날 제 남편도 누군가랑 고스톱을 치는 것 같았는데 혹시 제가 있는 걸 알고 쇼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더군요. 어느 정도 심증은 있었지만 어쨌든 물증이 나오니까 배신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서울에서 술집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돼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고향에서까지 술 파는 장사는 하기 싫어서 딱 하나 있는 미용 기술로 먹고 살려고 했다는군요. 근데 미용실도 생각보다 안 되고 돈은 필요하고 얼굴 반반하니 동네 아저씨들 추근대는 것도 있어서 밤에 술을 한 잔, 두 잔 팔다 보니 소식 듣고 남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나 동네에 소문 날까봐 문 잠그고 손님을 받았고 고스톱 치는 것처럼 위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 엿듣는 것 같거나 누가 미행을 하는 것 같으면 고스톱 치는 것처럼 속였다는군요. 저도 그거에 잠깐 속았던 거고요. 어쨌든 친구의 말을 듣는 내내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도 했니? 그러자 친구는 결코 그런 일 없고 자기는 술만 팔았다는 겁니다. 아니 술을 왜 미용실에서 팔어? 이러면서 따졌지만 자기는 결백하다는군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동네에 분탕질을 해도 유분수지 제일 나서서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친구 남편까지 건들다니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미안하다며 가게 보증금 받으면 그냥 고향을 뜨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어진 저에게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미용실에 있는 가위가 눈에 띄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위를 잡아서 친구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버렸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저에게 달래드렸지만 농사일 하는 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나뒹굴더군요. 친구 머리는 정신 나간 여자 머리를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며 소리를 치는데 성질 같아서 머리를 박박 밀어버릴까 했지만 분을 삭히며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자며 더 큰 소리로 말했더니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따졌더니 정말로 술만 마셨다는 겁니다. 고스톱도 좀 치고 술 한잔하고 솔직히 가벼운 터치도 했지만 거기서 끝이지 결코 이상한 관계는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는 겁니다. 물론 진실은 하늘만 알겠죠. 하지만 정황상 보면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핑계만 늘어놓는 친구와 남편 꼴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 이후 친구 미용실에 간 동네 남자들 몇 명은 아주 호되게 혼났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들 술만 마셨다고 하는데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이후 친구는 가게 정리하고 동네를 떠나 어디서 뭘 먹고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편과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저는 아들 집에 와서 잠시 지내고 있고요. 사연을 전하면서도 괜히 분하고 열이 납니다. 사람이 좋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젠 사람이 싫어져서 고향을 떠나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마음의 병이 낫기까지는 애들 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야겠네요.